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습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또는 올리드 문제집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 뭘까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성립하죠.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3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기체가 발생하든 앙금이 생성되든 물리 변화가 됐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자, 4번 반응물의 총 질량이 생성물의 총 질량보다 항상 큽니까? 아니죠. 같죠. 5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반응 전후에 뭐와 뭐의 개수가 반응 전후에 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두 수용액을 섞어서 반응시킨 후 다시 전체 질량을 측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봅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염화나트륨 NaCl이죠. 질산은 수용액은 AgNO3입니다. 자, 근데 왜 수용액 상태를 만드는 걸까요? 자, 그렇죠. 이 염화나트륨을 이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에 녹이는 이유는 이온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자, 검정색으로 써볼게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어줬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되어 있죠. 자, 질산은은 은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합물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 숫자 얼마를 만들어줘야 된다? 0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보시면 나트륨은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인 질산이온과 결합을 할 거고요. 플러스의 일값, 마이너스의 일값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염화이온은 플러스의 은이온과 결합할 건데 마이너스 일값, 플러스 일값 괜찮네요. 자, 한번 Na하고 NO3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Na, NO3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흰색의 앙금인 뭐가 만들어집니까? 염화 은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초록색의 이 녀석들이 여기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반응 후 용액은 어떤 용액? 자, 봅시다. 이 앙금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염화은입니다. 그리고 반응 후 자, 이 NaNO3 질산 나트륨은 앙금이 아니니까 물에 녹겠죠. 그러니까 이 반응 후 용액은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 될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응 후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자, 봅시다. 반응 전에 Na 한 개, Na 한 개, Ag 한 개, Ag 한 개, Cl 한 개, Cl 한 개, N 한 개, N 한 개, O 세 개, O 세 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했죠. 1번. 변하지 않죠. 2번. 앙금이 생성됐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의 총 질량과 무조건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뚜껑까지 닫혀져 있네요. 여기서 기체가 발생했습니까?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은 기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져 있든 열려져 있든 아무 의미가 없겠죠. 보시면 여기 두 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약에 100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몇 그램이 돼야 됩니까? 무조건 100g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앙금이 생성돼서 질량이 증가합니까? 앙금이 생성되든지 말든지 질량은 무조건 일정하죠. 3번. 기체가 발생하여 질량이 감소한다. 기체가 발생했습니까? 심지어 기체는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뚜껑이 닫혀져 있으니까 기체가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죠.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4번. 반응 후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반응 후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질산나트륨과 염화은으로 뭡니까? 물질이 변했죠? 물질의 종류 변했습니다. 5번. 용액이 뿌옇게 흐려지며 용액이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은 앙금이 생성되며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질량 변하지 않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 봅시다. 밀폐되지 않은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열린 용기입니다. 열린 용기 같은 경우에 질량이 증가한대요. 열린 용기 하니까 왠지 기체가 연상되시죠? 질량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제가 1kg의 치킨을 먹었어요. 제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1kg이 증가되겠죠. 증가되겠죠? 그러면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어떤 물질이 질량이 증가하려면 어떤 기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봅시다. 1번 종이를 태운다.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를 연소시키면 재가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열린 용기이면 어떻습니까? 이때 들어왔던 산소보다 나가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에서 재로 가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해 버리겠죠. 물에 설탕을 녹인다. 물에 설탕을 녹이는 행위는 화학 변화랑 아무 관련 없는 물리 변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3번. 강철솜을 연소시킨다. 자, 철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뭐가 됩니까? 산화철이 되겠죠. 자, 철이 100g이라 해봅시다. 열린 용기에서 뭐 산소가 5g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산화철은 몇 g 됩니까? 105g이 되죠. 자, 원래는 열린 용기에서는 공기의 질량 측정 안 되니까 철 100g만 측정이 됐었는데 질량이 105g으로 늘어버렸습니다. 물론 반응 전에 반응 전에 총 질량 105g, 생성물의 총 질량 105g으로 동일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데 처음에 철이 100g으로 측정됐다가 산화철은 105g으로 측정됐으니까 질량이 증가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여기하고는 맞는 게 아닙니다. 4번.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서 반응 전후에 질량을 측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탄산칼슘은 뭡니까? CaCO3입니다. 염산은 HCl입니다. 자, CaCO3와 염산 HCl을 반응했습니다. 자, 이온화를 시켜야 되겠죠. 반응시키려면 칼슘 E+, 탄산이온은 E-죠. 자, 수소이온은 1+였습니다. 염화이온은 1-입니다. 자, 전기적으로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칼슘이온은 염화이온과 탄산이온은 수소이온과 결합을 할 건데 플러스의 2값, 마이너스 1값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의 2값, 플러스의 1값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EHCl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플러스 2값, 마이너스 2값, 마이너스 2값, 플러스 2값 되죠? 자, 칼슘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염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니까 칼슘은 하나고 염소는 2개니까 CaCl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H는 2개 있고 CO3는 1개 있습니다. H는 2개 있고 CO3는 1개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H2CO3입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읽나요? 탄산입니다. 탄산은 뭐 더하기 뭡니까?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어준 걸 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H2CO3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성물에서 뭐가 나와 버렸습니까? 기체가 나와 버렸죠. 이 기체가 나왔다는 것은 뭐 예컨대 뭐 기체가 뭐 한 10g 나왔다고 해 봅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인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10g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합친 것이 총 질량이 예를 들어서 200g이라 해 볼게요. 그러면 자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뭐가 중요해집니까? 열린 용기이냐 닫힌 용기이냐가 중요해지겠죠. 닫힌 용기일 때는 기체가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그대로 여기는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하고 같겠죠. 근데 이 열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열린 틈으로 기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그램? 여기 기체가 얼마 나왔지? 10g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190g으로 나오겠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가부터 나의 질량을 등호나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자, 어떻습니까? 가와 나는 질량이 같고 다는 가보다 나보다 더 작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분해되는 반응. 분해되는 반응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자, 화살표의 왼쪽은 반응물, 화살표의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하니까 물과 산소가 생성되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질문 볼게요. 과산화수소를 몇 그램을 34g인데 모두 분해해버렸대요. 모두 해버렸어. 과산화수소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녀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4g이 전부 반응에 참여해버렸어. 그러면 무조건 이 생성물은 총합은 무조건 몇 g이 돼야 됩니까? 34g이 돼야 되겠죠? 이때 물 몇 g이 형성됐다는 겁니까? 물이 18g이면 산소는 무조건 몇 g? 16g. 즉 이때 발생한 산소 기체의 질량은 16g이 되겠죠? 6번. 그림은 밀폐의 용기에서 일정량의 철을 연소시킬 때 반응 전후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소, 이게 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산소는 O죠, O. 철은 Fe2였습니다.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O 뭐라고 적을까요? O? 2라고 적겠죠. O, 2. 근데 O2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 O2입니다.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습니까? 살짝 떨어져 있죠.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Fe4가 아닙니다. Fe 원자가 4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여기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죠. 5개가. 철은 2개고 산소는 3개가 붙어있는 한 분자입니다. 철은 몇 개? 2개. Fe2. 산소는 3개니까 Fe2O3 산화철은 이게 몇 개 있습니까? 몇 분자? 2분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녀석 어떤 녀석 있습니까? 요거 산소 분자 한 분자 있겠죠?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녀석은 철 원자는 다 반응했고 산소 원자는 6개만 반응했겠죠. 그러니까 2개가 남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문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화학 변화이다. 가에서 나로 변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죠. 화학 변화 맞죠? 2번 저울이 수평을 이루므로 저울이 수평을 이루니까 자, 이 밀폐된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질량도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죠? 자, 예컨대 철이 한 개가 10g이라고 칩시다. 산소 한 개는 1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질량은 몇 개입니까? 철 4개니까 40에 산소 8개니까 몇 g으로 측정될까요? 48g으로 측정될 겁니다. 근데 왜 기체의 질량까지 측정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경기니까? 밀폐된 용기에서는 이 안에 있는 그 기체의 질량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죠. 자, 여기 봅시다.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g. 검정색 4개. 해서 몇 그램? 48g. 왜 선생님 산소의 질량도 측정 가능합니까? 왜? 밀폐된 용기니까. 그러면 2번 보시면 저울이 수평을 이루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맞죠? 3번 나에서 산화철을 이루는 철과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자, 나에서 산화철 이 Fe2O3 산화철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모든 화합물은 일정한 자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말했죠. 모든 화합물은 일정한 질량비 그렇죠. 일정한 질량비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연소시키면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연소를 시켰대요. 그러면 저울이 가 쪽으로 기울어진다. 자 봅시다. 밀폐되지 않은 열린 용기라고 하면 열린 용기일 때는 여기에서 기체의 질량을 측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열린 용기에서는 공기의 기체의 질량을 측정 불가능합니다. 뭐의 질량만 측정 가능합니까? 철의 질량만. 그러면 열린 용기에서는 몇 g으로 측정될까요? 40g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산화철은 철이 2개고 산소 3개죠. 여기 있는 산소는 기체가 아니죠. 철에 붙어 있으니까 고체겠죠. 여기서 기체는 뭐밖에 없습니까? 산소 분자 한 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8g에서 몇 g 빼야 될까요? 몇 g? 2g 빼면 46g으로 측정될 겁니다. 가보다 나의 질량이 더 크죠? 그러면 이 용기의 저울의 기울기는 나 쪽으로 기울겠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나에서 산소가 남은 것은 왜 산소가 남았을까요? 원래 산소는 누구랑 반응하고 싶습니까? 철과 반응하고 싶죠. 근데 왜 산소가 남았습니까? 반응할 수 있는 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이거 보시면 마그네슘은 혼자 있죠. 무슨 상태로 있습니까? 원자 상태로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EMG입니다. Mg2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있죠. 자, 산소는 O인데요. 붙어있는 분자 상태로 O2로 한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g하고 O, Mg하고 O, Mg하고 마그네슘과 산소가 1대1로 결합한 MgO가 2개 있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그네슘 24g입니다. 마그네슘 24g을 모두 연소시켰대요. 모두 연소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그네슘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산화 마그네슘이 나왔어요? 40g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다 소모해서 이걸 40g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산소는 몇 g이 나와야 될까요? 자, 그렇죠. 산소는 16g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쓸게요. 제가 오류가 나가지고 24g을 전부 반응시키니까
40g이 나왔어. 그러면 16g입니다. 왜? 모두 반응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가를 보겠습니다. 가, 마그네슘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 얼마입니까? 16g이죠? 자,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24g 대 16g이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약분하면은 몇으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8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대 몇입니까? 3대 2의 질량비가 되겠죠. 8번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BN2가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 BN2라는 녀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볼트가 몇 개 필요합니까? 볼트는 1개, 너트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볼트는 하나인데 너트는 4개입니다.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조립하니까 너트 2개가 뭐 해버렸습니까? 남아버린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1대 2로 결합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볼트 2개와 너트 6개. 볼트 2개 대 여기다 쓸까요? 6개를 투입했습니다. 자, 볼트 2개로는 너트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필요하죠. 근데 6개가 공급됐으니까 이거 전부 다 만들 수 있겠죠? 가능. 이거 6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못 만듭니까? 6개 다 소모하려면 3개가 필요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2개, 볼트 2개와 너트 6개로 만들 수 있는 BN2 화합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최대 2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2BN2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볼트 화합물 BN2를 구성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BN2 볼트가 1개, 너트가 2개입니다. 이거는 1대2의 원자 개수가 이렇게 돼 있죠. 볼트 원자 1개에 너트 원자 2개. 근데 봐봅시다. 볼트 1개의 질량은 6g. 1개의 질량은 6g. 그러면 6g 대 너트 1개의 질량은 몇 g? 3g.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g 대 6g이니까 BN2를 구성하고 있는 볼트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 되겠죠? 10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언제만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혼합물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화학 변화일 때만 성립합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거 혼합물 물리 변화만 찾으면 되겠죠. 수소와 산소와 합치니까 물 이거 화학 변화 맞죠? 소금과 물을 섞은 소금물 혼합물이죠. 이게 정답이죠. 뭐 질소, 수소, 암모니아 화합물, 구리산소, 산화구리, 염소, 나트륨, 염화나트륨 전부 다 화합물이죠. 11번 질량이 20g인 도가니에 구리 4g을 넣고 가열할 때 도가니의 질량 변화를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게 도가니가 뭐냐면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을 도가니. 이 검정색 그릇이 도가니입니다. 여기에 누가 올려져 있습니까? 구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몇 g이? 4g 올려졌어. 근데 도가니의 질량이 얼마라고? 20g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측정할 때는 질량은 몇 g으로 측정될까요? 24g으로 측정되겠죠. 왜? 도가니 질량까지 합치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서 도가니를 가열한 겁니까? 구리를 가열한 겁니까? 구리를 가열한 겁니다. 구리를. 자, 보시면 구리 4g을 꼭 가열했대. 가열했으니까 뭡니까? 구리가 뭐랑 반응한 겁니까? 산소랑 반응한 거죠.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들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의 질량비로 4대 1대 5의 질량비랍니다. 자, 구리를 몇 그램 투여했어요? 4g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4대 1이니까
1g의 산소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고리는 몇 그램? 5g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도가니의 질량이 몇 그램? 20g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로 측정됐을까요? 24g으로 측정됐다가 점점 올라가서 몇 g으로? 25g에서 더 이상 반응이 산화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구리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봅시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12번 질소기체 14g과 수소기체 3g을 반응시키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모두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보시면요. 질소 플러스 수소를 합치니까 암모니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식 어떻게 세운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N2 플러스 3H2는 2NH3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소기체 몇 그램과 14g과 수소기체 몇 그램? 3g을 반응시켜서 질소기체와 모두 어떻게 반응했다? 모두 반응했다. 그러면 14g에서 남는 거 있어요? 없죠. 3g에서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암모니아는 얼마가 생성될까요? 17g이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모두 반응했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대로 반응했으니까 이것들의 질량 B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4대 3대 17이 될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은 17g이다. 맞죠? 맞죠? 12번이 아니라 니은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 수소의 원자의 개수비는 1대 4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왜 14g입니까? 질소 하나의 상대적 질량은 하나가 14야. 14g이라는 것은 질소 분자가 한 개라는 말이겠죠. 수소는 한 개가 1이에요. 1. 근데 왜 3g이 나왔어요? 수소 분자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서 질소 원자 몇 개? 2개. 수소 원자 몇 개? 6개. 질소와 수소의 원자의 개수비는 2대 6이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3이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수소 기체의 양을 6g으로 늘리면 자 봅시다. 수소 기체의 양을 6g이면 질소 기체는 안 늘어났으니까 몇 g입니까? 14g입니다. 자, 수소 기체 14대 3의 질량비였죠. 이거 수소 기체에 6g을 전부 반응시키려면 질소가 얼마 필요합니까? 6, 4에 14. 6이는 6. 얼마가 필요할까요? 2배니까 28g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거 28g 없죠. 그러니까 이거 6g 전부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소를 많이 투여를 해도 질소의 양이 14g이면 암모니아는 이 수소는 10g, 100g, 1000g을 투여해도 몇 g밖에 반응 못할까요? 질량비가 14대 3이니까 3g밖에 반응 못합니다. 그래서 6g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소의 양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14대 3대 17g의 암모니아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남을까요? 수소 기체 3g이 남겠죠. 자 봅시다. 디귿 수소 기체의 질량을 6g으로 늘리면 생성된 암모니아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13번 표는 물의 합성 반응에서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량 관계. 자, 반응 전 기체의 질량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질량 관계. 자 봅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어떤 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게 나왔는데
우린 사실 물이란 거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다 치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했는데 산소가 남아버려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0.6g이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산소는 얼마를 반응했다는 거야? 2.4g 반응했다는 거야. 수소는 몇 그램 반응했을까요? 0.3g 반응했습니다. 왜? 남는 수소가 없잖아. 그러면 수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은 수소가 전부 뭐 했다는 겁니까? 반응해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0.3g 대 2.4g의 질량비. 몇 대 몇의 질량비입니까? 1대 8입니다. 자, 우리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산소 6.4g을 전부 반응하려면 8로 나누면 수소가 얼마 필요할까요? 0.8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수소는 0.8입니다. 그러면은 수소 기체가 0.8 대 6.4. 수소 기체가 얼마가 남아버릴까요? 0.1g. 맞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수소 몇 g입니까? 수소 0.6g과 산소 5.0g을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답니다. 물이. 자, 수소, 산소 1대 8의 질량비죠. 0.6g 다 반응하려면 산소가 4.8g 필요하죠. 다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산소는 몇 g 반응했습니까? 4.8g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0.6하고 4.8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5.4g이 생성이 될 것이고 남는 기체가 누가 남았습니까? 산소가 0.2g이 남겠죠. 자, 남는 기체의 종류는 뭡니까? 가해서 산소 0.2g,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0.6 대 4.8에 5.4, 1대 8대 9니까 5.4g이 나오겠죠. 14번입니다. 다음은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봅시다.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자, 봅시다.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와 반응하여서 염화수소 기체가 반응했습니다. 이거 무슨 식입니까? 기체 사이의 반응입니다. 자, 기체 사이의 반응은 이것들의 분자수가 개수비하고 같고 분자수의 비가 이거는 부피비와 일정하다고 했었죠. 자, 1대 1대 2의 분자수비, 1대 1대 2의 개수비, 거기에 더해져서 1대 1대 2의 부피비를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수소 한 분자가 염소 한 분자와 반응하여서 염화수소 두 분자를 발생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피비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수소기체 한 부피가 염소기체 한 부피와 반응해서 염화수소 기체 두 부피를 반응했다, 생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피비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부피비는 1대 1대 2가 될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수소 10ml와 완전히 반응하는 염소의 부피 잡읍시다. 수소 10ml면 염소는 몇 ml 될까요? 왜? 1대 1이니까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염소의 부피는 10ml가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염화수소 기체는 1대 1대 2니까 20ml의 염화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자, 기억. 수소 10ml와 완전히 반응하는 염소의 부피는 10ml이다. 맞죠? 니은. 반응 전후 분자의 개수가 같으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니은 보시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했었죠. 근데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 거지 분자의 개수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니은 틀렸죠? 자, 3번. 디귿. 수소 두 분자. 자, 수소 분자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한 개가 완전히 반응하면
염화수소 분자 몇 개 만들었습니까? 2개 만들었죠. 그럼 반대로 수소 분자 2개면 염화수소 분자 몇 개 만들까요? 4개 생성하겠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15번.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질소,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생성된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볼게요. 질소는 N이었습니다. 수소는 H죠. 자, 질소는 N이니까 N이 붙어 있으니까 N2가 몇 개입니까? 1개죠. 수소는 H2인데 H2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으니까 3H2가 되겠죠. 2개를 결합하면 자 봅시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료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자 반응 전에는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생성물에도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될까요? 6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질소와 수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했습니까? 1대 3으로 결합했으니까 NH3가 되겠죠. 그러면 질소 2개, 수소 6개가 되려면 여기에 2NH3가 돼야 되겠죠. 하나, 2개. 맞죠? NH3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N이 1개. N이 1개이고 H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는 거? 3개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생성된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뭘까요? 암모니아 분자 하나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5번은 3번이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위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응 전후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반응 전후 기체의 부피는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기체의 부피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반응 전후의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와 질소는 3대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지금 이 기체 사이의 반응은 무슨 비를 찾는 겁니까? 부피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질량비를, 이 식을 통해서는 질량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각 기체 한 부피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를 갖다 잡읍시다. 질소 한 부피에는 원자수 2개죠. 수소 한 부피에는 원자수 2개네요. 근데 봅시다. 암모니아 한 부피에는 원자수 몇 개입니까? N 1개, H 3개니까 4개죠. 다르죠. 자, 보시면 5번. 질소 10ml가 완전히 반응하면, 자 봅시다. 질소 10ml요. 자, 이 질소 10ml가 완전히 반응하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할까요? 30ml 필요하겠죠. 1대 3대. 그러면 암모니아는 몇 ml 나올까요? 20ml 생성되겠죠. 16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겠죠. 자, 17번.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를 생성하고, 뭐 기체 사이의 반응이고 부피가 나왔고 밀리리터가 나왔습니다. 기체 사이의 반응입니다. 뭐 찾아내라? 부피비 찾아내라. 자, 반응 전에 기체의 부피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의 부피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20ml와 산소 30ml를 반응시키니까 이산화탄소가 20ml가 생성됐습니다. 근데 반응 후 남은 게 누가 남았습니까? 산소가 20ml 남았어요. 그 말인즉슨 실제 반응에 참여한 산소는 몇 ml라고? 10ml. 일산화탄소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1번에서 안 남았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반응했죠. 일산화탄소가 20ml 전부 반응할 때 산소는 몇 ml 반응하고 10ml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는 얼마가 생성됐고
20ml가 생성되고 그러면 일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2대 1대 2가 되겠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2번 실험 2 보겠습니다. 실험 2가 되기 위해서는 자 봅시다. 산소 20ml가 전부 반응하려면 일산화탄소 몇 ml가 필요할까요? 40ml 필요하겠죠? 40ml. 그러면 몇 ml가 남아버립니까? 20ml. 즉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일산화탄소는 40ml, 20ml, 40대 20대 40 맞죠? 이때 남은 기체는 어떤 기체가 남았습니까? X는 뭡니까? 일산화탄소 몇 ml? 20ml가 남았죠? 자,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 20ml를 전부 반응시키려면 2대 1이니까 산소 얼마가 필요합니까? 30ml가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 반응한 것은 60대 30대 60. 누가 남았습니까? 산소가 10ml 남았습니다. 자, 17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X와 Y를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ml인지 구하시오. 자, 봅시다. X는 아까 처음에 몇 ml입니까? 10ml. X는 일산화탄소고 산소는 Y는 산소였죠. X는 일산화탄소, Y는 산소. 근데 일산화탄소는 20ml, 산소는 10ml.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X는 아까 치면 뭐였죠? 일산화탄소. Y는 산소였습니다. 자,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겠죠? 자, 아까쯤에 앞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쯤 X 일산화탄소 몇 ml? 20ml. Y는 산소 10ml. 일산화탄소 20ml. 산소 10ml죠. 자, 봅시다. 일산화탄소가 얼마 있고 20ml 있고 산소가 10ml야. 자, 2대 1대 얼마 될까요?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20ml가 되겠죠? 자, 위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일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구하시오. 아까쯤에 이것들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었습니까? 2대 1대 2였죠. 근데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는 개수비는 부피비 또 분자수에 비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부피비가 2대 1대2니까 개수비도 2대 1대 2가 될 겁니다. 자, 19번.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수중, 기체 사이의 반응이죠. 뭐 구하라고? 부피비 구하라고.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수소는 H가 2개 있죠. H2가 몇 개 있습니까? 2분자 있죠. 산소는 O2가 1개 있죠. 수증기는 H2인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자, 부피비는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는 2대 1대 2가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그냥. 자, 단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자,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누가? 수소가 1, 산소는 16입니다. 자, 기억 1번. 수소와 산소의 기체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맞습니까? 수소와 산소는 2대 1 부피비 맞죠? 2번. 산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자, 봅시다. 산소 한 분자가 반응하면 수증기 몇 분자 나왔습니까? 2분자 생성되는 거
맞죠? 3번 수소 2g이 산소 16g과 반응하면 수증기 18g이 생성된다. 잘 봅시다. 아까 처음에 수소는 한 분자당 몇 g이라 했습니까? 몇이라 했습니까? 질량이 1이죠. 수소 몇 개 있습니까? 2죠. 그러면은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두 개 있으니까 2g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산소는 한 개당 16g이 되겠었죠. 그러면 산소 분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니까 한 개당 16 더하면 18g의 물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3번. 4번 수증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수소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이죠. 그러니까 1대 8이 맞네요. 5번 수소기체 20ml. 수소기체 20ml. 이거는 지금 부피비로 구해야 되겠죠. 분자수의 아니 그 질량비는 상관없죠. 산소기체 10ml가 반응하면 자, 아까 지금 부피비 2대 1대 2였죠. 20대 10대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몇 ml가 나와야 될까요? 2대 1대 2니까 20ml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5번은 수증기 30ml가 생성된다겠죠.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오른쪽 그림은 10%의 질산납 수용액 6ml와 반응하는 10%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의 양을 증가시킬 때 생성되는 아이오딘과 납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말이 어렵죠. 근데 이 10%라는 말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냐면요.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을 반응시켰대요. 자, 질산납 뭡니까? Pb NO3 2입니다. 거기다가 뭐였습니까? 누굽니까? 아이온이나 칼륨 KI겠죠? 반응해보면 뭐가 나온대요? 자, 이때 PB는 뭐였습니까? PB 2 플러스 NO3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A 값 마이너스 E 값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NO3가 되는 거겠죠? NO3가 두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칼륨 플러스 아이오딘이온 마이너스인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비온은 아이오딘과 만나고 질산이온은 칼륨과 만나서 칼륨 두 개, 질산 두 개니까 질산 칼륨. 빨간색으로 쓸게요. 질산 칼륨 두 분자가 만들어졌고, 자, 납은 하나고 납은 하나고 아이오딘은 두 개니까 PbI2 무슨 색의 앙금이었습니까? 노란색의 앙금이었죠. 자, 이때 생성되는 앙금의 종류는 노란색의 앙금입니다. 노란색의 앙금. 아이오딘이나 납. 그렇죠? 자, 이거 볼게요. 근데 보시면요. 질산납 수용액 6ml를 넣습니다. 6ml. 근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보시면요. 이 기울기가 뭡니까? 앙금의 높이잖아요. 앙금의 높이. 아이오딘이나 앙금의 높이. 계속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봐봐. 질산납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계속 투여를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앙금이 생성됐었죠. 몇 미리일 때까지. 6ml까지만 앙금이 생겼습니다. 6ml 이상에 넣었을 때는 앙금이 생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질산납은 아이온이나 칼륨을 6ml만 넣었을 때 6ml 넣으면 전부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반응을 못해. 이것들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부피비는 1대 1의 부피비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보기 볼게요. 농도가 같은 질산납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은 1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다. 아니죠. 1대1은 무슨 비입니까? 부피비로 반응하고 있죠. 밀리리터가 부피의 단위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
A 이후에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까닭은 자 아무리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A 이 점 이후에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반응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질산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맞죠? 정답은 2번이죠. 3번 B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앙금이 생성될까요? 자, B는 봐봅시다. B는 왜 A에서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은 넣음에도 불구하고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니까? 질산납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B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는다고 해서 앙금이 생성될까요? 아니죠. B에다가 뭐를 넣어야 앙금이 양이 증가할까요? 질산납을 넣어야 되겠죠. 질산납 수용액을 틀렸죠. 4번 아이오딘화 납을 이루는 납과 아이오딘 잡시다. 아이오딘화 납.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아이오딘화 납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의 납과 아이오딘의 뭐가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PbI2 아이오딘화 납은 Pb 원자 1개 대 아이오딘 원자 2개입니다. 즉 뭡니까? 원자의 개수비가 1대2라는 거죠.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다는 거.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함을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랑 부피비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5번 A, B, C에서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A, B, C 질량이 어쩔까요? 일정할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봅시다. 계속 봐보세요. 질산납은 그대로인데 아이오딘의 양을 계속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의 양을 늘려주고 있죠. A, B, C로 갈수록. 그러면 늘려준 만큼 총 질량이 증가하겠죠. 선생님 이거 일정한데요. 뭐가 일정한 겁니까? 앙금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앙금의 높이가 일정한 거지. 양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의 양을 계속 늘려주니까 총 질량은 늘어나고 있겠죠. 일정하지 않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강철솜 56g을 공기 중에서 가열했대요. 공기 중에서. 자, 철을 가열했어. 산소랑 반응시켰어. 뭐가 됐어? 산화철이 됐어. 강철솜을 56g 반응시켰어.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이 말인즉슨 산소는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산소의 량이 부족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기 중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대? 산화철이 80g이 생성된대. 그러면 철 56g과 반응한 산소는 얼마밖에 반응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24g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56대 24대 80 질량비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몇으로 나누면 됩니까? 8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7대 3대 10의 질량비가 나오겠죠. 자 봅시다. 1번 위의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봅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했죠. 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화철을 이루는 철과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7대 3이죠.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다음 가는 에탄올 연소 반응, 구리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 맞춰주는 것은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법을 사서 한번 해보십시오. 개수 맞춰주는 것은 제가 이 A하고 B의 개수를 맞춰주는 것은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미정계수법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미정계수법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제가 그냥 한번 빨리 맞춰볼게요. 자, 뭐 C 2개, C 2개, O가 1개, O가 2개, H가 6개가 되려면 B가 3이 되고 3이면 3개,
6개, 3 2개, C 2개, C 2개, O 7개, O 4개, 3개, 7개, H 6개, H 6개. 자, A하고 B는 개수는 3입니다. 저는 그냥 대충 제가 이제 뭐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또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잘 맞췄는데 여러분들 미정계수법 꼭 써서 이거 알아내십시오. 자, 33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B이다. A하고 B 동일하죠. 2번 가와 나에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자 봅시다. 에탄올 우리 알코올입니다. 우리 에틸 알코올. 에탄올에 물 타면 소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에탄올 뭡니까? 액체입니다. 산소 기체네. CO2 기체네. 수증기입니다. 이거는 기체네. 아 근데 자 봅시다. 이거 기체 사이의 반응 맞습니까? 액체가 하나 있어버리니까 가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나와봅시다.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됐대. 구리 뭡니까? 구리 깡깡깡 고체. 산소 기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한 산화구리는 땅땅땅 고체. 이것도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22번은 좀 어처구니 없게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가와 나에서 반응 후 입자수가 감소한다. 자 봅시다. 가를 보시면요. 반응 전에는 입자수 몇 개 있습니까? 1개, 4개죠. 2개, 3개, 5개로 증가해버렸죠. 자 물론 나는 3개에서 2개로 감소했지만 가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자 4번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구리산소는 1대1이다. 자 우리 여기에 상대적 질량 안 나왔죠. 이 식을 통해서는 이 식의 계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상대적 질량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질량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가와 나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모두 감소한다. 자 봅시다. 밀폐되지 않은 열린 용기에서는 가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다 기체가 발생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날아갈 겁니다. 전부. 여기서는 얼마 뭐 액체가 있으니까 액체는 질량을 잴 수 있겠죠. 열린 용기에서 기체는 못 재도. 근데 여기서는 생성물은 전부 날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0g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고체에다가 기체가 더해졌어. 열린 용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체가 뭐 구리가 그냥 100g 있는데 외부에서 열린 용기니까 외부에서 기체 산소가 5g 유입됐어. 그럼 이때 산화구리는 얼마 될까요? 105g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린 용기일 때 질량이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증가했죠. 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기체니까 전부 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한 게 맞지만 나는 증가해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23번 그림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가 하나 O가 하나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야. 근데 이산화탄소 C가 하나고 O가 2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라고 하겠죠. CO2. 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각각 구하고 질량비가 다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봅시다. 일산화탄소는 탄소 1개, 산소 1개입니다. 아까 침에 탄소는 1개에 12, 산소는 16. 이거는 몇 대 몇입니까? 12대 16. 질량비 몇 대 몇일까요? 4로 나누니까 3대 4의 질량비가 될 겁니다. 탄소 산소의 질량비는. 자, 이산화탄소는 봅시다. 탄소 몇 개? 1개. 산소 몇 개? 2개입니다. 탄소는 아까 지금 몇이었습니까? 12. 산소는 16인데 몇 개니까 2개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은 몇 대 몇이 됩니까? 이거 4로 나누면 3대 8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비는 3대 4, 3대 8이 됐는데요. 왜 질량비가 다를까요? 질량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자 일산화탄소는 원자의 개수비가 1대 1이었죠.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1대 2죠. 즉 원자의 개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된다. 기체가 반응하여서 기체를 생성하는 기체 사이의 반응입니다. 기체 사이의 반응은 분자수비는 개수비와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피비와 일치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질소가 한 분자, 수소 분자는 세 분자,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 두 개.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의 개수비, 분자수의 부피비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질소 기체 1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이거 하나가 1리터라고 해봅시다. 그냥 이 한 상자가 1리터, 3리터, 2리터죠. 한 개, 세 개, 두 개니까 1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N개라고 하면 질소 기체 1리터가 그냥 쉽게 질소 한 부피라고 할게요. 질소 한 부피가 완전히 반응해서 필요한 수소 기체는 몇 부피가 필요할까요? 세 부피가 필요하겠죠. 세 부피. 즉 얼마가 필요할까요? 질소 한 개가 1리터면 수소 3개가 필요하니까 수소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3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수는 몇 분자가 생성됐습니까? 2분자가 생성됐었죠. 자, 위에 2번 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의 규칙을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자, 뭐 이 식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들어가죠. 두 번째, 이것들은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도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반응물 전부 기체, 생성물 전부 기체니까 기체 반응 법칙도 성립합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전부 3개 다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력 확인하기 문제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